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 공간에서 저는 산소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곧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놈들은 어디 갔을까요? 연락도 없고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뭘 기대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묘한 감촉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이 보였어요. 박소혜. 제가 평생 미워했던 큰며느리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울고 있지? 제 곁에 왜 있는 거지? 아들은 어디 있고 왜 며느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희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함께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왜 울어? 왜 내 손을 잡고 있어? 너는 날 싫어하지 않았어? 나도 너를 싫어했는데.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더 세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버티세요. 제발요.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제 마지막을 지키고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이 며느리라는 걸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오는구나. 제 이름은 윤정자입니다. 올해 78살이에요.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 전부를 바쳤던 여자죠. 그런데 마지막에 제 손을 잡은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멀리했던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윤정자입니다. 26에 결혼해서 바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죠.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5살 되던 해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졌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시장통에 작은 김밥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애들이 있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었죠. 제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착했어요.
형을 잘 따르고 저한테도 순종적이었죠. 하지만 좀 의지가 약했어요. 형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제 것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민수는 대학도 보냈어요.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생활비며 책값이며 다 제가 냈죠. 민호는 전문대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다 컸을 때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상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박소희라는 여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말투도 딱딱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소희는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로봇 같은 소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감정 없이 살 수 있나요? 저는 반대했어요. 민수야, 그 여자는 안 돼.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선택했으니 믿어주세요. 결국 결혼을 했죠. 결혼식 날 저는 웃지 못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제가 반 이상 도와줬어요. 전세금도 보태주고 가전제품도 사줬죠. 제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해줬어요. 아들을 위한 거니까요. 소희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더군요.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소희를 더 싫어하게 됐어요. 민호도 얼마 후에 결혼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났어요. 순하고 말도 잘 들었죠. 저는 민호 며느리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네 집에서는 자주 문제가 생겼어요. 소희가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얼굴만 비추고 금방 가버렸어요. 어머님, 병원 당직이 있어서요. 항상 핑계였습니다. 민수는 아내 편만 들었어요. 엄마, 소희도 바쁜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라고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소희에게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참았어요. 아들이 힘들어질까 봐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고 저는 혼자였어요. 가게도 나이가 들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외로웠어요. 애들이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연락은 뜸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어요. 소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민수를 제게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죠. 집에서 얘기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소희는 안 왔어요. 엄마, 아빠가 남긴 땅 문서 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결혼 전에 물려받은 거였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었죠. 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 그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대요. 팔면 꽤 될 것 같아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 돈으로 제가 사업 좀 해볼까 해요. 사업이라고요? 갑자기 무슨 사업이에요? 민수야, 넌 회사 다니잖아. 엄마, 회사 다녀서는 큰 돈 못 벌어요. 이번 기회에 뭔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내 재산이야. 내가 늙어서 쓸 돈인데.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다 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민수는 그날 돌아갔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며칠 후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수는 회사에 있다고 했죠.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갑지 않았지만 들여보냈어요. 소희는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딱 말씀이에요. 역시 그 얘기였어요. 민수가 시켜서 온 거겠죠. 왜, 너도 팔라고 하러 왔어?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팔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놀랐어요. 뭐? 그 땅이 있는 곳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예요. 재개발 얘기는 맞는데 그게 언제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소희는 진지한 표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민수 오빠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대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대출을 왜 받아? 사업한다면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소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그건 위험해요. 사업이 잘못되면 땅을 잃게 돼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민수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소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민수 오빠가 집에 두고 간 거예요. 대출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땅의 등기부 등본도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한테가 아니라 소희한테요. 너는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줘? 부부 사이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소희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이니까요. 어머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가.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정말로 민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날짜도 다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건가요? 저는 당장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에 있어요. 왜요? 땅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소희가 왔더라. 서류까지 보여주고. 엄마, 그건.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는 울컥했어요. 사업 자금 달라면서 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해? 엄마,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엄마가 주시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민수야, 땅은 안 돼.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엄마, 그 땅 그냥 놔뒀자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잘 쓸게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 줄 거야. 지금은 안 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자님, 토지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신청하신 대출이요. 저 신청 안 했는데요. 은행 직원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데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서류를 확인하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민수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간 거였습니다. 대출은 이미 승인 직전이었어요. 저는 즉시 취소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제 아들이 몰래 한 거예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취소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인 동의도 필요해요. 보증인이요? 네, 여기 적혀 있는데요. 박소희 씨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희가 보증인이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저 박소희입니다. 취소하셔도 돼요. 저는 동의 안 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어머님 몰래 진행된 거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소희가 날 도우려 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취소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감도장까지 몰래 가져가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날 속여. 엄마도 이해를 안 하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제 인생도 있어요. 계속 엄마 눈치만 보고 살 순 없어요. 그럼 날 배신해도 돼?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제 앞길을 위한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넌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민수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형이 그랬어? 민호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형도 힘들었나 봐요.
너도 형편 들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민호는 머뭇거렸어요. 엄마, 저도 사실 형한테 돈 좀 빌려줬거든요. 뭐? 형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요. 제 적금 깨서 줬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저를 속인 거였어요. 너희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호는 사과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희들 다 나가. 앞으로 내 일에 신경 꺼.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배신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어요. 혼자 지내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건지 몰랐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반찬이 왔어요. 어느 날 문 앞에서 소희를 마주쳤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소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두고 간 거였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오빠가 못 오니까 제가 대신 챙기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부탁했어? 아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 왜?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날 걱정해?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난 내가 싫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 소희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세요. 그래서 챙겨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찬통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가져가.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반찬통을 들고 갔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반찬은 계속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지만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혼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민수는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혈압이 심하시네요. 당뇨 수치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입원이라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며칠이나 있어야 해요. 최소 일주일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동안 누가 저를 돌봐주나요?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수 번호를 적을까 생각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아들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호 번호를 적었어요.
작은 아들이라도 와주겠죠.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죠.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보호자분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민호한테 전화가 갔을 거예요.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이 열리더니 소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소희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난 너한테 연락 안 했어.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오빠 번호였는데 제가 받았어요. 민호는 출장 중이래요. 일주일 후에나 돌아온대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작은 아들마저도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네. 소희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상관없어. 못 가요. 제가 간호할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부탁했어? 난 내 도움 필요 없어. 소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필요 없어도 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난 너 싫어한다고 했잖아.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혼자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혼자였어요. 두 아들을 키웠지만 결국 혼자였습니다. 소희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왔어요. 출근 전에 들렀다가 퇴근 후에 또 왔습니다. 밤에도 남아서 저를 돌봐줬어요.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효자시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효자라니.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희는 진짜로 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줬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소희가 부축해줬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이 잘 챙겨주셔야 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게요. 퇴원하는 날 소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청소해뒀어요. 소희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저는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소희는 매일 들렀어요. 약을 챙겨주고 밥을 해주고 병원 예약도 잡아줬습니다. 저는 점점 의지하게 됐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표정도 안 좋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수 오빠가 사업 실패했대요. 뭐? 빚이 많이 생겼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도 넘어갈 것 같대요.
민수네 집이 넘어간다고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희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민수 오빠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재산까지 날릴 순 없다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너는 뭐라고 했어?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왜?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오빠는 이제 어머님한테도 안 갈 거예요. 빚 때문에요. 그래서 너는? 전 어머님을 버릴 수 없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여자가 날 위해 이혼도 미루고 있다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혼해. 싫어요. 소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이 괜찮아지실 때까지는 못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죄인 되잖아.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소희는 일어났습니다. 전 괜찮아요. 어머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소희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정자 어머님 댁 맞나요? 누구세요? 저는 이연이라고 해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요? 누가 부른 거예요? 박소희 씨가 부탁하셨어요. 어머님 돌봐드리라고요. 소희가 간병인까지 보냈다고요?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이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이 됐는데요. 내가 계약 안 했어. 박소희 씨가 하셨어요. 저는 당장 소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제가 매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 선생님을 모셨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이 거부하실 줄 알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을 거예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 소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실까 봐 무서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연을 받아들였어요. 이연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고 일만 했어요.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이연을 관찰했어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가 보낸 사람이니까요. 분명 제 재산을 노리는 거겠죠.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쪽에서였습니다. 소희와 이연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엿들었습니다. 언니, 어머님 상태 어때? 이연이 물었어요. 언니라고요? 많이 나아지셨어. 다행이야.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언니 정말 괜찮아? 민수 오빠랑. 응, 괜찮아. 어머님이 먼저야. 하지만 언니 인생도 있잖아. 이연아, 아버님이 부탁하신 거야. 어머님을 끝까지 돌보라고. 아버님이라고요? 제 남편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이혼까지 하면서 해야 해? 아직 안 했어. 시간을 좀 더 봐야지.
어머님은 언니한테 잘해주시지도 않잖아. 괜찮아. 난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남편이 뭘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야.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풀릴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오해하시면 어떡해? 그건 내가 감수해야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뭘 부탁했다고?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요? 소희와 이연은 자매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 재산을 노리는 거겠죠. 남편의 이름을 팔아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려는 거라면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들들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저를 버렸고 민호는 신경도 안 써요.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연을 유심히 봤어요. 이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를 슬픈 눈으로 쳐다봤어요. 왜 저런 눈으로 보는 거죠? 며칠 후 소희가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뭔가 두꺼운 게 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에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정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나누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였어요. 미안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넌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만 준비해 놨어. 그 땅 말이야. 땅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그 땅 말인가요? 그 땅은 나중에 큰 돈이 될 거야. 그러니 절대 함부로 팔면 안 돼. 저는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정자야,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널 돌봐주지? 남편은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부탁했어. 우리 큰며느리 소희한테. 소희라고요? 소희는 착한 애야. 너한테 잘할 거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소희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내가 죽으면 소희한테 전해줄 편지도 따로 썼어. 내가 아플 때 꼭 돌봐달라고. 그럼 소희가 저를 돌본 건 남편 때문이었나요? 정자야, 소희를 미워하지 마. 그 애는 냉정해 보여도 마음이 따뜻해.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소희를 싫어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하나 더. 소희 동생 이연이라는 애가 있어. 간호 일을 해. 이연이요? 나중에 내가 힘들면 이연한테도 부탁하라고 소희한테 말해놨어. 그럼 이연도 남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자야, 내가 떠나도 넌 혼자가 아니야. 소희가 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남편이 준비한 거였습니다. 소희가 저를 돌본 것도 이연이 온 것도 다 남편의 부탁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정자를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못다한 일을 내가 대신 해달라고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셔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찬을 갖다 드렸고 병원에 계실 때도 돌봐드렸어요. 소희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 오빠가 땅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할 때도 제가 막았어요. 맞아요. 소희가 막아줬죠. 어머님의 재산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의 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민수 오빠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몰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렸고 사업에 실패했어요. 저는 민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혼하라고 하셨죠?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는 제가 어머님 편을 든다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전 이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을 끝까지 돌볼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의 부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시잖아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남편이 공증까지 받아놓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윤철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용을 읽었어요. 모든 재산은 아내 윤정자에게 상속한다.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단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며느리 박소희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한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소희한테 재산 관리를 위임한다고요? 박소희는 윤정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성실히 돌보고 재산을 지켜야 한다. 남편은 소희를 믿었던 거예요. 저보다 더요. 만약 박소희가 이 의무를 다하면 윤정자 사망 시 재산의 일부를 박소희에게 상속한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소희한테 재산을 주려고 했다니. 하지만 만약 박소희가 의무를 저버리면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남편은 확실하게 해놨어요. 소희가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널 돌본 거야? 제가 물었어요. 재산 때문에?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버님이 평생 어머님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소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 사랑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날 사랑했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뒀다니. 저를 위해서요. 소희야. 저는 처음으로 소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미안해. 소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저는 소희를 안았어요. 처음으로요. 소희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희는 대답 대신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어머님. 이연은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연아, 이리 와. 제가 손짓했어요. 이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고마워. 날 돌봐줘서. 이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넌 정말 착한 애야. 저는 이연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거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깼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소희야.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희가 자고 있던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소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119불러. 이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버티세요. 제발요. 저는 소희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끊겼어요. 수술은 몇 시간 걸렸대요.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소희가 유리창 너머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뻤어요.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소희는 매일 왔어요. 민수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문자 하나 보냈어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이미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대신 소희와 이연이 있었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어느 날 소희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셨어요? 뭔데? 아버님이 남기신 또 다른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토지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거예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나중에 제 명의로 옮기는 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내 명의로?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걱정하셨대요. 민수 오빠나 민호 오빠가 어머님 재산을 노릴까 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 명의로 옮겨놓으면 오빠들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남편은 정말 다 계획해 놨던 거예요. 아들들까지 믿지 못한 거죠. 하지만 전 이거 못 받아요. 소희가 서류를 돌려주려고 했어요. 왜? 이건 어머님 거예요. 제가 가질 수 없어요.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져야 해. 어머님.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넌 자격이 있어.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랑 민호 오빠는요. 그 애들은 이미 날 버렸어. 너만 남았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남편도 그걸 원했어. 소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냥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돼요. 소희야. 네, 어머님. 너 정말 착하구나. 소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어?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그래? 민호한테 들었어요. 민호가 형한테 연락했나 봐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사업이 망했어요. 집도 날아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엄마, 도와주세요. 빚이 너무 많아요. 역시 나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였어요. 난 없어. 엄마, 그 땅이라도 팔면 되잖아요. 그 땅은 이미 소의 명의로 넘어갔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소희한테 주라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제가 장남인데 너는 이미 포기했잖아. 날 버렸잖아. 엄마.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수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다음 날 민수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소희와 이연이 막아섰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지금 쉬셔야 해요. 비켜, 소희야. 우리 엄마야. 오빠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건 바빴어. 빚 독촉 받으러 다니느라 바빴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돌아가세요. 어머님은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들이야. 너보다 우선이라고. 민수는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엄마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가라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갔어요. 소희가 제 곁으로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을 보내는 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상태가 또 나빠졌어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감염이었대요.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생겼다고 했어요. 다시 응급실에 갔습니다. 소희는 밤새 제 곁을 지켰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소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만 잡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요. 어머님은 안 돼요.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네, 어머님. 고마웠어.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 만나서 다행이야. 소희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어머님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 미안해. 어머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남편이 보였습니다. 정자야. 여보. 잘 견뎠어. 고생 많았어.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나도 곧 갈게. 아직은 안 돼. 소희가 있잖아.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희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소희를 보내줘서. 남편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잘 가 정자야. 저는 눈을 떴어요. 병실이었습니다. 소희가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로요. 불편해 보였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화들짝 깼어요.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소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적이에요. 고비를 넘기셨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분이 정성껏 돌보신 덕분이에요. 소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살았어.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강하셔서예요. 아니야. 너였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희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많이 회복됐어요. 일반 병실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현도 매일 왔어요. 어머님 죽 드세요. 이현이 정성껏 끓인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이현은 수줍게 웃었어요. 이현아. 네 어머님. 너도 이제 내 딸이야. 이현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요? 응. 소희도 내 딸이고 너도 내 딸이야. 이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두 자매가 저를 돌봐줬어요. 진짜 딸들처럼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민수 오빠랑 이혼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소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빠는 변했어요. 돈 때문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넌 괜찮니? 네, 괜찮아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어머님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소희야.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에요. 원래 해야 할 일이었어요. 소희는 제 걱정을 덜어줬어요. 전 후회 없어요. 제 선택이에요. 저는 소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밤이 깊었습니다. 소희는 옆 침대에서 잤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올 줄 몰랐습니다. 아들들한테 버림받고 며느리한테 사랑받을 줄이야. 참 아이러니했어요. 어머님.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저도요. 소희가 일어나 제 침대 곁으로 왔어요. 어머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냉정해 보였어.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 실은요. 소희가 말했어요. 전 원래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요. 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연이랑 둘이 자랐어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는 법을 몰랐어요. 혼자 강해져야 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소희야. 그래서 더 냉정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상처받기 싫어서요.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전 괜찮았어요. 소희는 웃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어머님도 좋은 분이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소희야. 네, 어머님. 너를 사랑해.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편히 잤어요. 며칠 후 퇴원날이 왔습니다. 소희와 이연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소해뒀어요. 고마워.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소희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저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을 봤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너희 둘 다 너무 고마워. 소희와 이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정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희가 있었고 이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소희를 보내줘서.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소희 이연과 함께 살았어요. 세 사람이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어느 날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호야. 왜?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됐어. 괜찮아. 저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중에 한번 뵈러 갈게. 그래, 천천히. 민호는 여전히 착했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민수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영영 연락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한테는 소희와 이연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어떡해. 괜찮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소희는 119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소희야, 됐어.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화하지 마. 어머님.
이제 쉬고 싶어. 소희는 울었어요. 싫어요. 어머님은 안 돼요. 소희야, 괜찮아. 난 행복했어. 저는 소희를 바라봤어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어머님. 이연도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연아, 너도 고마워.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 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어. 어머님, 가지 마세요. 소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어떡해요? 어머님 없으면. 소희야, 넌 강한 애야. 잘 살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연이가 있잖아. 어머님.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소희와 이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잘 왔어, 정자야.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쉬자.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소희는 잘 지낼 거야. 걱정 마. 그래, 믿어. 저는 눈을 떴어요. 병실이었습니다. 산소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어요. 소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게요. 어머님, 조금만 버티세요. 소희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소희야.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사랑해.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어머님, 어머님. 소희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평화로웠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곁을 지켜준 건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워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웃들 몇 명만 왔습니다. 소희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이연이 옆에서 소희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좀 쉬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야 해. 소희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님의 마지막을 제대로 모시고 싶다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며느리예요. 아드님은요?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시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들이 안 왔다니 말이 되나?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절을 받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호가 왔어요. 소희 씨. 오빠. 민호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나 봐요. 네. 마지막까지 힘들어 하셨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형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소희 씨.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괜찮아요. 오빠도 바쁘셨잖아요. 소희는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민호는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조의금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소희는 봉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화나? 이연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해해. 오빠들도 각자 삶이 있잖아.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제 놔주라고. 소희는 의연했어요.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는데 문이 확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였어요. 엄마, 엄마. 민수는 비틀거리며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민수 오빠. 소희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영정 사진을 붙잡고 울었어요. 내가 못난 자식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소희는 민수를 일으켰어요. 오빠 진정해요. 소희야, 나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민수는 소희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응?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미 끝났어요. 우리. 소희야. 오빠는 오빠 인생 사세요. 전 어머님 뜻대로 살 거예요. 소희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연아, 오빠 좀 모셔다 드려. 이연이 민수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갔어요. 민수는 계속 울면서 나갔습니다. 소희는 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괜찮아? 이연이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발인식이 시작됐어요. 관이 영부차에 실렸습니다. 소희는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섰어요. 어머님 편히 가세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희는 차 안에서 영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잘할게요. 약속할게요. 이연이 소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울지 마. 응. 소희는 눈물을 삼켰어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소희는 직접 유골함을 받았어요. 작고 하얀 함이었습니다. 어머님. 소희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소희는 마지막으로 절을 했어요. 어머님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어머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놓인 안경, 탁자 위에 약통, 벽에 걸린 달력. 소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이연이 소희를 안았습니다. 언니 울어도 돼. 이제 우리밖에 없잖아. 소희는 이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있습니다. 소희와 이연 그리고 민수와 민호가 모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 윤정자 씨의 유언입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소희에게 상속한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단 아들 민수와 민우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을 유산으로 남긴다. 민수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어요. 겨우 1,000만 원이요? 저희가 아들인데요. 고인의 의사입니다. 변호사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꺼냈어요. 민수야, 민호야. 미안하구나. 제 목소리가 편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너희한테만 사랑을 줬더니 너희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랐구나.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재산은 너희에게 줄 수 없어.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소희에게 줄게. 소희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엄마를 끝까지 돌봐줬어.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이 재산으로 내 인생 잘 살아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민수는 화가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소희 씨 축하해요. 당신이 받을 자격 있어요. 오빠. 엄마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소희와 이연만 남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와 예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합쳐서 약 3억 정도 됩니다. 소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변호사가 편지 한 통을 더 꺼냈습니다. 소희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소희야. 제 글씨였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딸이야. 소희는 울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하지만 너 덕분에 행복하게 떠났어. 어머님.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뤄라. 그리고 이연이랑 행복하게 살아.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한다, 내 딸 소희야. 소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소희는 어머님 방에 들어갔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소희는 침대에 앉았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요. 이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 응. 이연이 들어와 소희 옆에 앉았어요. 언니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잘 써야지. 언니는 정말 대단해. 아니야. 난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게 돈만이 아니야. 사랑을 주셨어. 나도 어머님이 좋았어. 응.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병원에 복직했어요. 일을 하면서 어머님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소희 씨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희는 웃었어요. 그냥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요. 소희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퇴근 후 소희는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꽃을 사들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소희는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어요. 오늘도 환자들 잘 돌봤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소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도 저기 계시겠지? 소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편히 쉬세요, 어머님. 집에 도착하니 이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어서 와. 배고프지? 응.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그 돈으로? 글쎄. 일단은 그냥 저축해 둘 거야. 소희는 생각했어요. 나중에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 어떤 일? 어머님 같은 분들을 돕는 일. 혼자 계신 어르신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어머님께 쓰는 편지 같았어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 잘 간직할게요. 소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어요. 이연도 간병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어머님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언니, 도와줄까? 응. 같이 하자.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이 옷들 어떡할까? 기부하자. 어머님도 그러길 원하실 것 같아.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소희는 수첩을 펼쳤어요. 어머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언니, 읽어도 될까? 어머님이 우리한테 남기신 거 아닐까? 소희는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소희가 반찬을 갖다 줬다. 받지 않았지만 마음은 고마웠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희를 미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냥 표현을 못할 뿐이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와 민호는 이제 나를 찾지 않는다. 외롭다. 하지만 소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소희는 계속 읽었어요. 오늘 소희가 병원에 왔다.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소희에게 미안하다. 늦게라도 알아봐서 다행이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희야,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한다. 소희는 수첩을 덮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이연이 소희를 안았어요. 언니, 어머님이 많이 사랑하셨대. 응, 알아. 이제 알아. 소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건 평생 간직할 거야. 그날 오후 소희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수첩을 들고요. 어머님, 일기 봤어요. 소희는 유골함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저 약속 지킬게요. 어머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는 결심했어요. 어머님을 위한 일을 하기로요. 이연아. 응, 언니? 우리 재단 하나 만들까? 재단? 응. 혼자 계신 어르신들 돕는 재단. 이연은 눈이 커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머님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 윤정자 재단.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소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윤정자 사랑재단. 현판식이 있던 날 소희는 어머님 영정을 모셔왔어요. 어머님 보세요. 어머님 재단이에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을 이렇게 나눌게요. 재단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무료로요. 소희와 이연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돌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이고 소희야. 내가 와서 반갑구나. 소희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일하면서 소희는 어머님을 떠올렸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외로웠을 거라고요. 어머님, 제가 대신 갚고 있어요. 어느 날 민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희 씨 재단 소식 들었어요. 아, 네. 대단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나도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요. 후원해도 될까요? 소희는 놀랐어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민호는 매달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금액이었지만 소희는 고마웠어요.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민수도 깨달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후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돌봤다니. 사람들은 칭찬했지만 소희는 겸손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소희는 어머님 병실이었던 곳을 다시 찾았어요. 여기였지. 그곳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소희는 복도에 서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셨는데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님.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간호사였습니다. 소희 씨 맞죠?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같이 일했던 김 간호사예요. 아, 맞다. 김 선생님.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선생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소희 씨 재단 이야기 들었어요. 아, 정말 멋있어요. 시어머님을 그렇게 돌보고 재단까지 만들다니. 김 선생님은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후원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어머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노트를 펼쳤어요.
어머님께 쓰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1년이 지났어요. 소희는 천천히 썼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을요. 소희는 편지를 쓰다가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남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남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도요. 편지를 다 쓰고 소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사랑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요. 소희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님이 보였어요. 소희야, 잘했어. 어머님, 너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어머님은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도 저 덕분에 행복하셨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 어머님은 소희를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넌 충분히 잘했어. 네, 어머님. 소희는 어머님의 품에서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소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네. 소희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부엌에서 이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일어났어? 응. 잘 잤어. 꿈 꿨어? 응. 어머님 꿈. 좋은 꿈이었어? 응. 아주 좋은 꿈이었어.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언니, 오늘 재단에 새로운 어르신 3분 방문 예정이야. 그래? 준비 잘했어? 응. 다 준비했어.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가자. 어르신들 기다리시겠다. 소희와 이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걸어가면서 소희는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행복해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대답 같았어요. 소희는 웃으며 걸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요. 저는 윤정자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여자였죠. 하지만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미워했던 며느리 소희. 그 아이가 제 마지막을 지켜줬습니다. 아들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은 돈 앞에서 저를 버렸죠. 하지만 소희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저를 돌봐줬습니다. 남편의 부탁이었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아이의 진심이었다는 걸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지요. 차라리 의심했습니다. 재산을 누리는 거라고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소희는 그냥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본 거죠.
만약 제가 진작 마음을 열었다면 어땠을까요? 소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마지막이라도 소희의 진심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며요. 바로 그때라고 대답할 거예요. 소희가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순간이요. 어머님 사랑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저는 평생 자식들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대신 며느리가 해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사랑이 오는 거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거요. 만약 제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처음부터 소희한테 잘해줄 거예요. 딸처럼 아껴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생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희한테 제 전부를 남겼습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제 마음도 제 사랑도 다 남겼어요. 그 아이가 그걸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잘 사용할 거라고 믿고요. 소희는 착한 아이니까요. 분명 좋은 일에 쓸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일에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제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요. 소희를 통해서요. 당신들은 어떤가요? 당신 곁에 누가 있나요? 혹시 당신도 저처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피로 맺어진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도 가족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진짜 가족일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에요. 당신들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자식이든 며느리든 친구든 이웃이든요. 진심은 귀한 거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저는 이제 편히 쉬고 있어요. 남편 곁에서요. 남편이 말했어요. 잘했어, 정자야. 소희를 용서해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용서한 게 아니야. 사랑한 거야. 남편도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함께 소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재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돕는 걸요. 제 이름으로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다니요. 비록 늦게 만났지만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소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당신들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남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끝까지 남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걸 소희한테 배웠어요. 당신들도 당신의 소희를 찾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제 이야기가 당신들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래요. 제가 겪은 후회를 당신들은 겪지 않길 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제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에요. 소희야, 들리니?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내가 내 딸이어서 행복했어.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봐서. 하지만 넌 알고 있지? 엄마의 마음을요. 잘 살아라 내 딸.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소희야. 정말 사랑한다. 내 마지막 가족이자 내 첫 번째 딸이었던 너를요. 아픈 제 곁을 떠난 자식들. 그들은 제 배에서 나왔지만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 곁에 있던 건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며느리였죠. 하지만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진짜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당신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래요.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요. 사랑하세요. 지금 당장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윤정자의 이야기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끝까지 남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인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